첫 번째 달려보죠. 자, 밤마다 개구멍 들락날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인적 드문 새벽 한 남성이 등장할 텐데요. 자, 저 문틈 사이를 막 기어가지고 아이고 예 공사장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나오는데 산타클로스일까요? 아니요, 공구도둑. 이 남성 밤마다 이렇게 훔친 공구를 공사 현장에서 훔친 공구를 캐리어에 나눠 담고 택시를 이용해서 저렇게 유유히 사라쳤습니다. 딱 봐도 저거 팔아서 목돈 좀 만졌을 것 같아요. 네,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새벽 2시 5분쯤이고요. 대전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40대 남성이 침입해서 공구를 절도했는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려 24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노렸는데요. 그렇게 챙긴 돈이 1억 133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런 공사 현장이 밤이면 텅 비는데 작업자들이 공구를 여기다가 놓고 퇴근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공사장의 어떤 차단막 사이로 난 그 속칭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했고요. 잠겨 있는 경우에는 이런 철문을 절단기로 절단한 채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훔친 공구를 중고로 팔아서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요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러고 살아? 근데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두려움도 없고요. 틈새를 딱 열어서 들어간 다음에 캐리어에 실어서 나오는 모습. 이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절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상당히 전과가 많습니다. 아하. 절도를 하고 2021년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 본인이 직업도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돈이 필요해서 변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휴대전화도 없고요. 모든 걸 현금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검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PC방에서 검거됐는데 이거 말고도 23건의 추가 범행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사장에 경찰은 좀 CCTV나 틈 같은 것들을 좀 줄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하철 몰카범 딱 걸렸다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입니다. 자, 그 뒤를 바짝 붙은 저 남성. 주변을 쓱쓱 둘러보더니 손을 휙휙 합니다. 살기를 느낀 여성 돌아볼 텐데요. 돌아보니까 재빨리 손을 휙 틔우죠. 지하철 치안 불법 촬영법. 자, 경찰이 저자의 집에 갔더니 컴퓨터, 휴대폰에서 와르르르르르.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사진, 영상만 있던 게 아니겠죠? 예, 일단 저 남성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CCTV를 100대가 넘게 분석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잡아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휴대전화 외장하드를 뒤졌더니 무려 2018년부터 43차례나 지하철역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불법 촬영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그치질 않았던 거예요. 2017년부터는 여자친구를 또 교제를 하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3차례나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만 보면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은 이전에도 이 불법 촬영 등 2차례에 있어서의 성범죄 전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유예 그리고 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벌였는데요. 저런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학술용어로서 절시음욕증이다, 이상성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통상 이제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늘 저런 사람들의 집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파일들을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PC 안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는 것이 아예 수순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항상 언제나 1인 1음료. 자, 걸그룹 샤크라 출신의 방송인 황보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일단 그 온라인에서 최근에 카페에서 1인 1음료 무조건 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수 출신 방송인인 황보 씨도 자신이 겪은 관련된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싼 과일 빙수를 주문했는데 이 카페가 1인 1음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음료를 더 시켜야 했다. 이런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 황보 씨가 주문한 빙수는 음료 4잔 가격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사실 황보 씨 자신도요, 최근까지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운영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간 누리꾼이요, 3살 아이를 데리고 국밥집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인 1메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살짜리 아이도 1인분 국밥 한 그릇 주문해야 한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식당이랑 카페에서요, 1인 1메뉴 방침을 두고 이런 자영업자들과 손님들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약식 푸처 핸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카페 사장님입니다. 고객님, 저희 카페 영업 방침이에요. 그리고 팥빙수 비싸기는 해도 저희는 남는 게 없어요. 저희 흙 퍼서 장사합니까? 동그라미. 예, 양 변호사님 혼자였어요. 다음 고객입니다. 자, 사장님 봐봐요. 음료 4잔, 도합 10,000원, 팥빙수 하나 12,000원. 자, 제가 12,000원짜리 팥빙수 팔아드린다는데 왜 커피를 또 사라고 해, X? 예. 자, 우리 미스터 소수 의견, 양 변호사님. 일단 아까 사장님 말씀도 나왔는데요. 저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2,000원이니까 뭐 커피 4잔 시킨 거, 3잔 시킨 거 똑같지 않느냐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마진율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빙수 한 잔을 팔았을 때 1,000원이 남고 커피 한 잔을 팔았을 때 1,000원을 남는 건지, 아니면 빙수를 하나 팔면 커피 3잔만큼의 마진이 남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샀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시간 관계상 누구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같은 법조인인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아니,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법 얘기하고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양 변호사 정내미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답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양 변호사 말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와요, 앞으로. 그리고 고지하세요. 음료수 시켜야 되지. 마진율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을 빼겠습니다. 그 팥빙수 같은 거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팥빙수 2개 시키라고.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상식에 맞게 팔아야죠.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상식 없는 남자. 아니요, 그 양 양지열. 변호사 얘기가 아니고요. 양 변호사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오늘부로 일단 관계가 참 혼자. 좋습니다. 자, 이 기자 채팅창에 기류만 짧게. OX 생각보다 갈립니다. 진짜. 네, 마이클 오웬님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하지만 장현정님 빙수는 황보 씨 말이 맞는 듯요. 하지만 또 퍼플앤블루님은 1인 1음료 최소 주문 개념 아닌가요? 이건 지켜주셔야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세차장에서 차량 실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새벽 세차장 앞을 지나는 저 남성. 자, 세차장에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 자, 흰색 차량 문을 열고 본인 차인 듯 뭔가를 뒤적. 그냥 나오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차 문을 열고, 근데 안 열려. 자, 다른 차로 가요. 감이 오시죠? 바로 차 털이고. 자, 오른쪽 구석, 저 검은 차로 가더니 조수석을 일단 털고, 자, 그래, 이 차로 정했어. 자,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양 변호사님. 근데 왜 차문이 다 열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7일 새벽에 이 경기 부천의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손님이 세차를 맡기면서 실내 냄새가 좀 나니까 냄새 좀 빼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쭉 열어놨던 건데, 이 세차장에서도 문은 열어놓더라도 차키를 안에 넣는 경우는 없었는데 마침 하필 차키를 안에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키 요즘엔 다 그냥 스마트 키라서 단추 버튼만 누르면 시동 걸리잖아요. 유이 몰고 갔고 저기 한 달가량 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고, 사실 이거는 세차장 쪽에 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으세요. 과실이 있어서 이 차주가 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 스마트 키가 사실 저런 도난이나 분실을 좀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도로를 어기적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저 남성. 혹시 존 코너를 지키러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아니고, 잘 보신 말이죠? 그냥 초록불인데 지금 왜 주저앉아? 어디야? 아이고, 왜 저러고. 자, 저 남성 바닥에 툭 주저앉습니다. 자, 이걸 촬영하고 계신 분이 진짜 이게 다가가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 차에 치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교수님,
아, 왜 저래요, 진짜 요즘에. 글쎄요, 저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그 여부는 지금 현재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날씨하고 연관은 있겠죠. 아마 이제 영하의 날씨면 저렇게 다니기가 힘들 테니까요. 저것도 일종의 이제 그 이상 성욕 중에서 노출 음욕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의하면 이 남성은 처음에 이제 보도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가 이 제보자가 가까이 다가서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갖다 본인이 느꼈는지 그때부터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보자가 사고가 날까 봐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다가가서 남성을 따라가서 경찰 올 때까지 중앙분리대에서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게 인계를 해주고 왔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남편은 배려심 꽝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폴란드에 살고 계시는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식당에 간 남편한테 음식 포장 좀 해오라고 넌지시 알렸는데 빈손으로 와서 굉장히 속상했다, 이런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 식당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가차 한식당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식당이 또 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먹고 싶던 한식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지인들이랑 따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 지인들이랑 같이 한국 식당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남편이 뭐 좀 포장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로 유재석 씨가 아내를 위해서 탕수육을 포장해 갔다, 이런 기사를 캡처해서 보냈는데요. 보냈는데 남편이 이 문자를 읽더니 답장도 안 하고 심지어는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그냥 왔냐 물어봤더니 지인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따로 포장을 하기가 좀 민망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전날 한식 못 먹어서 아쉬워했던 걸 다 알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굉장히 서운했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또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폴란드에서 현지에서 보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28년째야. 무슨 유재석을 찾고 있어. 그리고 친구놈들 다 있는 데서 마누라 먹을 거 포장해달라고 하면 친구들이 날 뭘로 보겠니? 팔불출 소리 들어, 이 사람아. 아이고 참말로 정말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팔불출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이 잔인한 인간아, 마누라가 그렇게 한식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카톡까지 보내는데 그걸 씹고 싶냐? 뭐 팔불출?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어때?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폴란드까지 왔으니 내가 미친 X지, X. 자, 우리 교수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게 뭐 결론적으로 애정이 좀 식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28년이 남편도 아니고. 보고 계시는데. 예. 예. 왜냐하면 28년이 아니고 2년 8개월이었으면 저렇게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남편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눈치가 보여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뭐 한국 같으면 남편 그 편을 제가 들고 싶은데요. 상황이 좀 특수하네요. 폴란드에서 한국 식당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온 목적이 뭐냐면 한국 식당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식당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만약에 갔다면 주위 사람들 눈치가 좀 보인다 하더라도 사정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좀 가져왔었더라면 오늘 아마 이 그 사연이 안 올라왔겠죠. 자, 양 변호사님. 저 예전에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고속도로만 1시간 반을 달려서 몇 명이 카풀에서 한 대여섯 명이 막 웅크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해외 가면 야. 그렇게 한식이 또 당겨요. 그건 중국 요리인데?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에요. 네, 중국 아무튼. 음식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근데 무슨 본인이 식탁에 있는 거 싸는 것도 아니고 여기 1인분 더 싸주세요. 말만 하면 되는데 너무 하셨어요, 진짜. 자, 우리 정말 박 변호사님. 질문이 이제 배려심이 있냐 없냐, 이제 이 질문을 팔불출. 지금 뭐 팔불출 얘기도 했는데 저는 성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친구도 친구지만 익숙한 장소나 익숙한 시간이나 익숙한 곳이라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지금 폴란드예요. 폴란드에서 포장해달라. 폴란드니까 더 아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갖고 이 사람이 뭐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고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말하기에는 좀 불편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싸다 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그렇죠. 아니, 제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물어보니 그게 이게 배려심이 너무 깡이가 부족한 거 하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배려심이 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배려심 깡이 아니고 네. 상황이 너무 독특했고 친구들도 불편했고 위치도 불편했고 아이고 우리 지역도 박 변호사 불편했고. 애쓴다 애써 예. 재밌게 그런 하려고. 재밌게 가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 아니 좀 세 분만 좀 잡아주실래요? 예. 우리 박 변호사 애쓴다. 예, 세 아이고. 분. 세 분, 예. 아니, 좀- 왜 또? 아니, 계속 말씀 좀 해보세요. 잠깐만. 오 교수님 불편하게 만들려고 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오 교수님 머리 위에 말풍선 하나 해서 니들 집엔 삼촌도 없냐? 막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은주님, 나중에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옆직입니다 하셨고요. 미경님, 외국에 사는 저로서 여자분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랬다면 한 달 각방 각이에요 하셨습니다. 나그만님, 우리 집돌이도 자기는 만나게 먹고 아내한테 한 번 포장해오는 일이 없어요 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언니님, 유재석은 유재석이고 남편은 남편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